실제 꾸준한 식단 관리로 척추 노화를 멈출 수 있었다는 주인공을 찾아 경기도 수원으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에 장경희 씨라고 계세요? 네, 그쪽에 계세요. 운동 삼매경에 빠져 있는 한 여성. 척추에 무리가 가는 동작도 척척 해내며 건강미를 뽐내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MBN 청기누설팀에서 나왔어요.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척추 노화를 늦췄다는 36세 장경인 씨. 과거 척추 질환을 앓았다기엔 너무나도 젊고 건강해 보였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렇게 보면 아프셨던 분인지 모를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보기에는 건강해 보여도요. 2년 전에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었어요. 그때는 움직이기도 힘들고 너무 아팠었거든요. 뭐 허리 디스크는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막상 제가 닥쳐보니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2년 전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허리 디스크로 인해 심각한 통증에 시달렸다는 장경인 씨. 임신하면 배도 많이 나오니까 허리가 좀 무리가 가나 싶어서 출산하면 좋아지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출산 후에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출산 후유증인가 해서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단순한 출산 후유증이라 생각해 통증이 없어지리라 믿었다는 그녀. 하지만 그렇게 통증을 방치해 오히려 병을 키우고 말았다는데. 아직 제가 많은 나이가 아닌데 벌써 퇴행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되게 당황스럽고 어떡하지? 막막하고 앞으로 계속 아이도 들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되게 컸고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둘째를 낳고 난 후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일상생활마저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는 점점 악화됐다고 한다. 처음에는 이제 골반부터 꼬리뼈 쪽, 그쪽이 많이 아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앉는 자세라든지 허리를 숙이는 동작을 할 때 특히나 더 많이 아팠었어요.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다리까지도 저리더라고요. 뭐 빨래를 개우는 동작이라든지 뭐 물건을 줍고 아이들 장난감을 치우고 이러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일상생활도 불편하고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것도 마음껏 못 해주는 것 같아서 엄마가 더 건강해져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작년 여름부터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에 돌입한 장경인 씨. 운동을 하면 할수록 사라지는 통증에 자신처럼 척추가 아픈 사람들에게도 비법을 알려주고 싶어 결국엔 자격증까지 취득, 트레이너가 됐다고 한다. 일단은 통증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고요. 그러고 보니 안 아프네?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특히 숙이는 동작 할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동작들에서도 거침없이 지금은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녀를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통증이 사라져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허리를 숙이는 것은 물론이고 무거운 물건도 들 수 있게 됐다는데 과연 그녀의 말처럼 척추 건강을 되찾은 것일까? 정밀 검사를 통해 그녀의 척추 건강을 진단해 보기로 했다. 검사 결과를 보시면요. 수액 탈취 중에 뚜렷하죠. 그래서 척추강의 간격을 많이 좁게 만들고 있는데 여기는 수액 탈취 중에 잘 치료되고 관리돼가지고 더 나빠지지 않고 잘 유지가 돼 있죠. 퇴행성 디스크가 더 악화되지도 않았고 다른 디스크는 잘 유지가 돼 있고 환자분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얘기를 들어봐도 잘 관리하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봅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와 퇴행성 진단을 받았던 과거와 달리 디스크가 더 악화되지 않고 척추 노화가 멈췄다는 전문의의 소견. 통증을
통증도 많이 사라진 것 같고 일상생활 하는데도 문제가 없어서 결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의사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기분 좋고 요즘 같으면 아무런 척추 증상에 문제가 없었던 출산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렇다면 척추 노화를 멈춘 그녀만의 비법은 무엇일까? 그런데 갑자기 매트를 가져오더니 매트 위에 서서 좌우로 왔다 갔다를 반복한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일까?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이요? 네, 이 운동이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쉬운 운동이에요. 그게 무슨 운동이에요? 발목 시소 운동이라는 건데요. 다리를 11자로 벌려서요. 발목을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에요. 먼저 두 발이 11자 모양이 되도록 서고 몸과 얼굴은 정면을 바라보게 한 다음 두 손을 가볍게 허리 위로 올려준다. 그 상태로 오른쪽 발 바깥쪽이 세워질 때 왼쪽 발 안쪽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인데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소처럼 양발을 서로 교차하는 운동. 네, 이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10분 정도 하고 나면 척추가 움직이면서 척추를 조금 바로 잡아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운동을 통해서 척추 건강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있어요. 발목 시소 운동을 통해 허리 통증은 물론 척추의 노화까지 늦췄다는 그녀. 발목 시소 운동이 정말 그녀의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됐을까? 기립근이라는 게 척추를 중심으로 척추를 좌측과 우측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근육이거든요. 삐딱한 자세로 한쪽으로만 발달시키는 게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균형 감각을 잡으면서 똑바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은 스트레칭도 되고 밸런스 운동도 되고 코어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워서 엎드려서 하는 것보다 서서 하는 것은 좀 척추의 밸런스를 맞추고 균형 감각을 익히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죠.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목 시소 운동으로 척추의 밸런스를 되찾고 식단 관리를 통해 뼈와 근육을 채워 척추 노화를 멈출 수 있었다는 장경인 씨. 과연 그녀의 식단엔 어떤 비밀이 있을까? 그런데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그녀가 꺼낸 건 다름 아닌 샐러드? 네, 이제 샐러드 먹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운동 시작하면서 식단도 같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척추 노화를 막은 비법이 숨어 있다는 샐러드. 그런데 평범해도 너무나 평범한데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샐러드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먹어야 안 질리고 오래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뭔가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 저만의 특별한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요? 네, 바로 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딸기예요. 딸기요? 네. 딸기가 척추 건강에 도움을 준다? 제가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좀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 척추협회에서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를 발표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저는 베리류가 가장 눈에 띄었고요. 요즘 딸기가 제철이기도 하고 해서 딸기 좀 챙겨 먹고 있어요. 그녀의 샐러드에 빠지지 않는다는 딸기. 정말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딸기에는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는 구연산 성분뿐만 아니라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안토시아닌, 비타민C,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중에서도 안토시아닌 성분은 노화와 염증을 예방하고 통증은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척추의 노화로 인해서 통증이 잦으신 분들이 딸기를 드시게 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 척추연구소에서 선정한 척추 건강 지키는 슈퍼푸드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베리류. 장경인 씨는 그때그때 제철 베리류를 섭취하며 척추 노화를 멈추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녀의 식단 속에 숨어있는 두 번째 비법은 무엇일까?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이 근육량 키우려고 계란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칼로리가 다 먹으면 높아지다 보니까 노른자는 빼고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노른자가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단백질, 근육량도 중요하지만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노른자도 저는 다 같이 챙겨 먹고 있어요. 달걀 노른자가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된다? 달걀 흰자의 단백질이 근육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그렇다면 정말 달걀 노른자가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까? 네, 맞습니다. 달걀에는 뼈와 근육을 동시에 채워주는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달걀에 풍부한 비타민 K는 조골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줘서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달걀 노른자 속 비타민 K2는 달걀 흰자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K1보다 체내에 5일 이상 효능을 더 오래 발휘하기 때문에 뼈와 근육을 동시에 채우기 위해서는 달걀을 모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달걀 노른자에 풍부한 비타민 K2가 골 조직에 직접 작용하며 조골 세포를 활성화하고 뼈의 형성을 촉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때문에 달걀 노른자까지 함께 섭취하면 근육은 물론이고 뼈의 밀도를 촘촘하게 만들어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일상 속 다양하게 활용되는 달걀. 그렇다면 척추 노화를 멈추기 위해선 달걀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 네, 아무래도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달걀에다가 척추 건강에 좋은 재료를 더해서 먹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달걀말이에요. 평범한 달걀말이에 특별한 식재료 하나만 더해주면 간단하게 척추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아무리 봐도 평범하기만 한 달걀말이. 특별한 재료는 눈에 띄질 않던 그때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낸 장경인 씨. 네, 이게 바로 달걀과 궁합이 잘 맞는 제가 말한 비법 식재료예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지고 난 후부터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네, 이 파프리카는 원래도 좋지만 달걀에 넣어 먹으면 훨씬 더 척추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달걀말이에 이 빨간 파프리카를 꼭 빼먹지 않고 넣어서 먹고 있어요. 달걀말이에 빨간 파프리카를 넣으면 척추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 정말 사실일까? 네, 맞습니다.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빨간 파프리카 속에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은 달걀 노른자와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의 연구 결과도 나와 있는데요. 또한 달걀을 기름에 조리해서 드시는 것도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달걀에 들어있는 비타민 K의 경우에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름과 만나면 더욱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달걀말이에 빨간 파프리카만 더해줘도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달걀을 섭취하며 척추 노화를 멈추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장경인 씨. 저랑 아이들 다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달걀찜 해보려고요. 먼저 달걀을 잘 풀어준 뒤 각종 채소와 재료를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그때 무언가를 챙겨오는 장경인 씨. 그녀가 가져온 건 다름 아닌 표고버섯? 달걀찜에 표고버섯도 넣어요? 네, 우리 달걀찜이 좀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고버섯을 넣어주면은 쫄깃쫄깃한 게 식감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표고버섯이 뼈 건강에 좋다고 해서 달걀찜 안에 표고버섯을 넣고 있어요. 달걀찜에 꼭 넣는다는 표고버섯.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조합일까? 네, 아주 좋은 궁합입니다. 특히 말린 표고버섯은 생 표고버섯에 비해서 비타민 D 함량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D는 체내에서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비타민 K2와 함께 섭취할 경우 칼슘을 보다 빠르게 뼈로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달걀물에 잘게 썬 표고버섯을 넣고 익혀주기만 하면 척추를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달걀찜이 완성된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과 꾸준한 식단 관리를 통해 척추 건강을 되찾은 장경인 씨. 이렇게 운동이랑 식단 관리를 통해서 허리 디스크 어렵게 극복한 만큼 앞으로도 척추 건강 지켜나갈게요. 단백질과 비타민 K가 풍부해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달걀. 하지만 과다 섭취 시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장 질환자들은 하루에 2개, 일반인은 하루에 3개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